이어서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박종면 한국건설교통 신기술협회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박종면 회장님은요, 서울시립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동아건설 산업을 거쳐 지승 C&I 대표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한국건설교통 신기술협회 10대, 11대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이미 올라와 계신데요. 예,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를 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한가 봅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벗게 해주셔가지고요.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교통 신기술협회 박종면 회장입니다. 먼저 대한토목학회 창립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2021 컨벤션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그 건설 산업 발전을 주도하는 대단한 기술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에서 끝없는 연구와 열정을 가지고 작지만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설 신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희 협회와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건설 신기술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슬로건이 올해 저희 협회의 슬로건입니다. 매년 저희 협회는 공공과 민간을 대상으로 건설 신기술의 슬로건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약 600여 개의 슬로건이 응모하여 심사를 통하여 그중 대상을 받은 슬로건입니다. 저희들의 작지만 건설 신기술의 희망을 나타내는 슬로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저희 건설인들이 무슨 업자, 무슨 족, 뭐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근데 정말 화가 나고 힘듭니다. 대한토목학회하고 그 다음에 건설 관련 협회들이 좀 주도를 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설의 미래에 대한 이런 희망찬 슬로건을 좀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 신기술 제도는 지금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198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딱 만 10년 후인 1999년에 건설교통부, 즉 지금의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건설 신기술 활용 실적 접수 및 관리와 신기술 사용 협력자 접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신기술을 보다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 품셈을 제정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건설 신기술의 제도의 목적은 민간의 신기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켜서 건설기술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1989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엄격한 심사 기준을 갖습니다. 특히 세 차례의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 기술만이 건설 신기술로 지정이 됩니다. 최초의 8년의 보호기간을 받으며 한 번의 연장 심사를 거쳐 7년의 추가 보호기간을 받습니다. 어, 1989년에 신기술이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919개의 신기술이 건설 신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엊그저께 한 개가 더 추가돼 가지고 지금은 920개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5만 5천 개의 현장에서 약 11조 5천억 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년 25개에서 30개의 신기술이 지정이 되고 있으며 연간 금액으로는 5천억 정도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진흥법을 통해 신기술의 우선 사용, 신기술 적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발주자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사용료, 수의계약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건설 신기술 1호가 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건설 신기술 1호는 약 30년 전인 1990년에 녹생토 암절개 보호 식재공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녹생토 공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절토면에 씨앗을 가진 녹생토를 살포를 해서 사면 안정과 자연 녹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기술입니다. 이후에 이런 녹생토 공법과 비슷한 건설 신기술이 약 17개 정도 추가적으로 신기술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신기술도 선도하는 신기술이 있으면 그 뒤로 그것을 좀 개선해서 신기술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1호 신기술을 시작으로 920여 개의 신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은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건설 신기술과 특허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두 가지 제도 모두 기술 발전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특허의 경우 아이디어의 상태로 특허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건설 신기술은 이런 특허나 특허의 조합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검증을 한 후에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신규성뿐만 아니라 현장 적용성, 경제성, 보급성 등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완성된 건설 기술만을 신기술로 지정을 합니다. 보통 건설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평균 개발 기간이 5년 정도 소요되고 개발 비용은 약 5에서 6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과정 또한 건설 신기술의 경우 12인에서 1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3차례 심사를 통과해야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특허는 아이디어로서 심사관 1인에 의해 등록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지정 건수도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 신기술은 약 30건, 건설 관련 특허는 1년에 약 6천여 건으로 약 200배 정도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건설 신기술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네티스라는 건설 신기술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이나 등록 대상은 국내 건설 신기술과 유사합니다. 근데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활용 형태는 국내 신기술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발주처의 특정법 심의 제도를 통하여 대부분의 신기술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네티스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 외에 민간에서 네티스에 등록되어 있는 신기술을 제한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구조가 완전히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일본의 네티스는 총 3,039개의 신기술이 등록이 되어 있으며 2016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8,748개의 네티스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일본 국토교통성공사에 약 44.3%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신기술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신기술 개발과 활용을 통해 국내 건설 산업에 미치는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신기술 파급 효과의 연구 용역 결과에 보면 품질 향상 효과가 약 48%, 공사기간 절감 효과가 30%, 공사비 절감 효과가 27.5%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요새 건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신기술을 사용하였을 경우 안전사고가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하도급 공사와 달리 작은 기업들이지만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자기 기술에 대한 브랜드가 확실히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건설 신기술은 하나의 기업이 개발하는 것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같이 개발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제3자에게 신기술 사용 협약자 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개발자와 똑같은 지위를 부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건설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설 신기술 개발 동향과 앞으로 저희 건설 분야 신기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토목, 건축, 기계설비 세 분야로 구성이 되며 2021년 9월 30일까지 총 919개의 건설 신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이 토목 부분으로서 650개의 신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지금 이 바 차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질 및 기초 분야가 139개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상하수도 분야, 그 다음이 도로 분야, 그 다음이 교량 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도 기준으로 활용 실적과 활용 금액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활용 2020년도 기준 활용 실적은 방수 분야와 그 다음에 저 기초라고 보이는 부분이 건축 기초 부분입니다. 그 건축 기초 부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작년에 건축 분야가 확실히 토목 분야보다 많이 활성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교량의 분야의 신기술이 1,199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건축의 방수나 건축 기초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큰 금액의 활용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미래 건설 기술인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영국이 가장 먼저 컨스트럭션 2025로 건설 기술의 모듈화, 디지털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 미국, 싱가포르, 일본이 2015년에 스마트 건설 기술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2018년도 스마트 건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IT 기술과 발전된 건설 기술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스마트 건설 시장 분야는 2019년 600조 원에서 2025년 1,700조 원으로 전체 건설 시장의 11.3%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건설 자동화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스마트 건설 기술 로드맵을 수립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지고 계신 그 자료를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스마트 건설 사업단,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스마트 건설 사업단을 통해요. 도로 실증을 통한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연구를 2025년 12월까지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4대 중점 분야와 12개 세부 과제를 설정하여 건설의 생산성 및
공사 기간, 재해율, 건설업 디지털화를 25% 이상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 신기술 제도에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부터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해서 신기술 지정 시 스마트 건설 기술을 별도로 심사하여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총 4개의 신기술 스마트 건설 신기술로 인증이 되었으며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안전 진단 및 구조물 유지 관리에 대한 기술을 지정받은 사례들입니다. 또한 2019년 이전에 개발된 기술도 스마트 건설 신기술이라는 명칭을 얻지는 못하지만 모듈화 기술과 IT 기술을 이용한 현장 관리 기술 등 여러 가지를 개발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 기술자들이 추구해야 하는 IT와 건설의 융합 기술이 개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기존의 기술은 물량에 대한 기술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재료비, 농우비, 경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스마트 건설 분야를 이렇게 재료비, 농우비, 경비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면 그 비용이 형편없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즉 기술에 대한 가치, 이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 건설 분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활성화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요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중립에 대한 기술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평균 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구에도 평균 온도가 있습니다. 2019년 미국 해양대기청에서 내놓은 지구의 평균 온도는 14.85도라고 합니다. 그 평균 온도에서 1도가 올라가거나 1도가 내려가면 지구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고온이나 폭우 발생 등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년간 기상재해로 인해서 19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고 약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그것을 복구하는 비용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약 1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간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 체제로서 2015년 파리 기후협약을 통하여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지구 평균 온도를 2도보다 훨씬 아래인 유지하고 나아가 1.5도 이내로 억제를 해야만 지구의 생명 환경이 유지된다는 파리 협정을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다들 불가능하다 혹은 탄소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탄소는 우리가 부득불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저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도 탄소는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발생하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발생하는 탄소량과 없애는 탄소량을 같게 만든다면 탄소가 제로가 된다. 이것이 바로 탄소 중립 공식입니다. 최초로 탄소 중립을 법으로 제정한 나라가 산업화가 처음 시작된 영국입니다. 202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탄소 중립 5대 기본 방향을 보시는 바와 같이 제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건설 분야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철근, 콘크리트, 강제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할 때 많은 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5가지 탄소 중립
기본 방향에서 저희가 가능한 분야는 제가 판단하기엔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이것은 아마도 토목 분야보다는 건축 분야의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단열 이런 쪽으로 아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목 분야는 네 번째, 순환 경제로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국내 구조물도 노후화가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체하는 시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폐기물도 많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향이 건설 분야가 탄소 중립을 향한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이런 재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신기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크게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는 비용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이런 기술들이 이제는 사용 가능해질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화 전략입니다. 자, 어렵게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도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개발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첫 고객 되어주기, 기술 금융 연계 및 컨설팅 지원, 기술 가치 평가 등 여러 지원 제도를 운영하여 신기술 개발자의 사업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이런 사업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첫 고객 되어주기는 2020년까지 28개의 기술을 44개 현장에서 설계 반영 공고를 하였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아래에 보시는 동대구역과 경부선에 반영된 방음벽 현장입니다. 기술금융 연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수요 조사와 금융기관 추천을 해주고 금융기관에서 초기 투자자에 대한 대출 및 투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술가치 평가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마찬가지로 그 기술 금융을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 수행 건수는 사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수행 건수가 좀 작지만 점점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협회는 보통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신용도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사실은 수주를 하기도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이러한 것을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신기술을 가진 업체의 이 기술 가치를 신용도에 반영하도록 여러 지금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총 11개 발주기관에서 신기술 플랫폼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신기술을 획득을 하면 이 플랫폼에 자동적으로 등재가 됩니다. 각 발주기관에서는 이 플랫폼에 등록된 신기술 중에 본인들이 필요한 기술을 선택을 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 사업화 전략입니다. 이것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는 아직 공부하고 계신 학생들 중에 기술의 사업화에 대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희 건설 신기술을 가지고 사업화를 성공한 사람들의 어쩌면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금 여기 나타난 좋은 기술을 개발을 할 것인가, 맞는 기술을 개발을 할 것인가, 이 답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어려운 기술은 사업하기가 더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저희가 기술을 설명을 할 때 저희한테 주어지는 집중해서 주어지는 시간이 5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5분 내에 기술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어려운 기술은 사업화가 가능은 하지만 조금 더딥니다. 건설을 모르는 우리 일반인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그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설계 후 발주까지 약 4년의 평균 기간이 소요된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보통 기술 개발을 완료한 후에 설계에 반영되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마치 당장 부자가 된 것처럼. 그러나 실질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은 평균 4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평균 4년을 회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평균 4년을 유지해야만 기술 개발을 통한 매출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사 규모가 작은 기술이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공사 규모가 큰 기술, 즉 한 번에 100억 이런 것은 수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법 심의 또한 서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기술이 완전히 정착된 후에는 모르겠지만 초창기에는 공사 규모가 작은 기술이 사업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로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공사 규모가 작은 기술은 만약에 특허 공법이 적용이 되지 않은 현장이라면 설계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 설계 변경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평균 4년의 이 고달픈 시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자신 있는 곳을 찾자. 이것은 이 의미는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발주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발주처라도 좋습니다. 기술을 가장 잘 자기가 어필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이 그래도 조금 있는 곳, 이런 곳에서 만약에 1등을 한다면 이 기술이 좀 더 확장돼서 기술 사업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신기술을 개발해서 사업화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끄신 분들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제가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 건설 경기가 참 안 좋다. 토목 엔지니어를 하면 취직하기도 어렵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주변을 보니 지난 30년 동안 다들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퇴직을 하시고도 감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해외에 컨설팅을 해주시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 선배님들을 만나거나 그 교수님들을 만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설은 아직 희망이 있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건설은 맨날 싼 것만 찾는가? 이제 옛날과 달리 입는 것, 그 다음에 저희가 먹는 것, 사는 곳 모두 명품 브랜드를 찾습니다. 근데 왜 건설 분야만 이 맨날 저렴한 것을 찾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찌 보면 국민에게 제공되는 가장 비싸고 훌륭한 것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저희 건설인에게는 있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발전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건설 관련 졸업자가 아주 모두 좋은 발주처에 갈 수 없고 모두 좋은 대기업에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저희와 같이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전문적인 건설 사업을 해야만 이 전체 건설 시장의 큰 축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기술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건설 분야도 후배들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기술을 가지고 기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을 여러 선배님들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처럼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처럼 좀 스타 플레이어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기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좀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부하는 학생 중에 누군가는 또 건설 기술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스타 플레이어가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환경에서 후배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회장님 단상에 좀 머물러 주시고요. 예, 이어서 바로 회장님 감사패 전달 시키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패 읽겠습니다. 감사패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회장 박종면 귀하께서는 대한트모학회 2021 컨벤션 기조 강연에서 K건설 신기술 개발 동향과 사업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셔 컨벤션을 더욱 빛내 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10월 21일 대한트모학회 회장 이승호.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모두 단상으로 아래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